이제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중심 내지는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정렬. 그러니까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정렬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뭐 한산 영화도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제 정치 모함을 받으면서 뭐 내부의 적에 시달리고 외부의 적에 시달리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지만 오로지 나라를 그 구하는 우국의 이념으로 그 외적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인 힘이 어디서 올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정렬의 힘이 내가 태어난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죽을 때까지 뭘 이루고 가야 되는지 잘 아는 거죠. 뭐 또는 종교적으로 본다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그 또 선교사들 훌륭한 그 종교인들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이분들의 힘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 또한 자기 정렬이다.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이제 사육신처럼 뭐 수양대군의 어떤 그런 집권의 반기를 들면서 단일 고기운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바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힘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 또한 자기 정렬이다. 목숨마저도 바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정말 이런 어떤 강한 내적인 힘 말이죠.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또한 이제 그런 힘으로 이제 NLP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이경민 선생님은 그게 이미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어쨌든 거기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삶을 좀 더 힘차게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와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요게 하나로 이제 정렬이 되는 삶을 우리는 자기 정렬된 삶이다. 자기 정렬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쭉 보면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은 what 무엇을 위하여 자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제 우리는 속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선 가족에 속해 있죠. 가족. 두 번째는 직장에 속해 있죠. 그 다음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속해 있고 또 세계에 속해 있고 또 거기에는 우주에 속해 있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 직장,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즉 이제 이 영성이라는 것은 비전에 대한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에 대한 감각. 근데 이 비전에 대한 감각이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단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역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국가, 세계, 우주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성의 감각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자 우주 속에 하나고 세계 속에 하나고 국가 속에 하나고 지역 사회 속에 하나고 직장 가정 속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시스템인데 이 속의 위치가 자 가족보다는 직장, 직장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보다는 국가, 국가보다는 세계, 세계보다는 우주 이렇게 비전의 위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성의 위치도 높아진다. 즉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직장, 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직업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세계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이 감각의 차이죠. 어쨌든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나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와 나의 가족도 지금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 뭐 예를 들어 형제 다 떼버리고, 자, 내 남편, 내 아들, 딸 여기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 이게 비전의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는 시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백봉 교수님이나 뭐 독립투사들은 뭐예요? 비전의지가 바로 이제 국가 단위가 올라가죠. 우리 민족의 통립을 위해서 한다. 뭐 간디라든지 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이 종교적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보다 이제 국가를 좀 초월하겠죠. 종교니까 어떤 인류, 뭐 세계의 어떤 인류를 위해서 뭔가 어떤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처님은 전 인류, 그러니까 전 인류의 이제 쉽게 말하면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쉽게 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자, 이 전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세상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나의 이제 비전의 위치를 지금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죽을 때까지,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의 에너지를 바칠 것인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의 에너지, 그래, 즉 삶의 에너지를 바칠 것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한나쌤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들어요. 나이가 젊으면 또 이게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생각해보지도 않는 우리가 막 생각하라고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로 우리 이경호 선생님이나 이경규 선생님은 인생을 또 많이 사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삶의 비전이나 목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이미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경규 선생님 못 보니까 그 전생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미 그런 종교적인 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감각이죠.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죽을 때까지 내가, 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의 에너지를 받을 것인가.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삶이 행복해지려면은 욕망 중심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갈 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 중심은 뭐냐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내가 가보고 싶은 거. 자, 나와 관련된, 나의 욕망을 위한 이제 삶을 욕망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자, 의미 중심의 삶은 뭐냐면은,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의미 중심. 그래서 이제 욕망 중심은 내가 삶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에요. 내 삶에 질문을 한다면은 의미 중심이 뭐냐면 내 삶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죠.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한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제 빅터 프랭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전신과 의사잖아요. 아시죠? 이런 거 들었어요? 빅터 프랭클이 이제 그 의미추구 심리학을 만든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삶에게 질문하지 마라. 삶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뭘 가지고 싶은지 내 삶에게 질문하지 말고 내 삶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내 삶, 내 인생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야만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나의 도움을. 그 누군가는 누구이냐? 그 무엇은 어떤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군가,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어떤 대상이고 나는 그 대상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왜 제가 계속 이런 의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내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도움은 뭐냐?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찾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32살 때 비로소 그걸 찾았어요. 32살 이전에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제 영어 강사였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 저보다 많잖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 뭐. 발음 주창하고 뭐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떤 그 수능 영어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뭐 애들한테 돈을 몇십만 원씩 받아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32살 때 학원을 그만두고 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이 이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책 중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온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위대한 의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봤느냐? 당신은 위대한 정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봤느냐?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죽었고 어떤 위대한 의사가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 가지고 어떤 사람도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2살 때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왜 나는 돈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런 생각. 물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돈을 한 10억까지 벌어보니까 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왜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어떤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때 노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산속에 들어갔어요. 지리산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노트 하나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인생부터 미래 꿈부터 비전 목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겠구나. 자, 이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지금의 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는 너무 일찍 돈을 이제 벌어본 거죠. 물질 세계에는 일찍 나쁘게 말하면 일찍 너무 이제 돈 맛을 보고 일찍 뭐 성공을 했다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돈을 뛰어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욕망 중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32살 때 시작이 돼서 저는 저희 이제 사명을 찾았어요. 이제 저희 비전을 만들었으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뭐 전파, 전도사의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는 치유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 치유의 센터를 확장시키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 이렇게 NLP 교육이나 치매교육이나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게 치유가 네,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한 거. 네, 저는 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 80%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사명을 뒤에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치유 변화의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 치유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걸 이제 32살 때 찾게 되었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찾아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이룰 것인가? 죽을 때까지 내 생애를 어디에 바칠 것인가? 네. 자,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인가? 자, 이 사회에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체계에 내 힘을 실을 것인가? 저는 이제 치유와 변화 분야라면 이제 어떤 종교 분야도 있을 것이고 교육 분야도 있을 것이고 뭐 자연
참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떤 또 대상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영성의 감각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성은 이렇게 나를 초월해서 어떤 대상, 뭐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연대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게 바로 이제 영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셨어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좀 틀려요. 종교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부처님, 뭐 내세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NLP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비전에 대한 감각인데 나를 초월해서 어떤 대상,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와 내가 연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연대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의 감각을 이제 영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삶의 목적, 이게 다 영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런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냐.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냐. 그리고 그 헌신 대상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임무와 사명은 뭐냐.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이 바로 이제 정체성이다. 자, 다시 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냐. 그 헌신 대상에 어떤 임무와 사명을 수행해야 될까.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이냐 물으면은 사실은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설명 끝나고 나면 우리 더 실수를 할 텐데 갑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이냐 물으면. 근데 나는 누구이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엄마고 뭐 어떤 직장에 뭐 부장이고 상사고 어떤 뭐 가게의 무슨 대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는 누구이냐 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존재로서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서 나는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자, 또는 그 비전을 실현하는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 주체로서 나는 누구이냐. 이게 이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NLP에서 이제 메타포를 활용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 비유해서 나는 누구냐, 동물에 비유해서 나는 누구냐,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나는 누구냐, 뭐 노래에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 뭐 역사적 인물에 비유한다면, 뭐 어떤 영화의 주인공에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비유한다면 나는 설명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뒤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럼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저의 개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동진 바다 있죠. 정동진 바다에 뜨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죠.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오염물질을 다 정화를 시키는 힘이 있어요. 모든 오염물질. 저 또한 오염된 모든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뭐 불면, 분노 조절 이런 걸 다 치유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나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동진 바다. 동해 바다도 정동진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정화가 가장 잘 되는 바다라는 위해서 정동진 바다에 제 이름도 정동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왜 태양이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은 세상을 밝히잖아요. 어두운 세상 마음을 다 밝히잖아요. 저도 마음을 밝히는 일을 하거든요.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우울한 마음을 밝히고 뭐 찌들려진 마음을 밝히고 뭐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밝히고 이 마음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정동지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좀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비전과 관련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동지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이제 플러스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냐? 나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그런 치유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동지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독특하죠. 일반인 사람하고 좀 구분이 되죠.
메타포를 활용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의 헌신 대상이 누구이냐를 그냥 찾아봐요. 헌신 대상. 이 세상에는 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이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 가족 중에 내 아들, 딸과 같은 존재예요. 아들, 딸.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사명이 있을 텐데,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이하선생님은 또 딸로서 분명히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가족 중에서 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어릴 때 특히. 예, 자녀들이겠죠. 자녀들 어릴 때 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마 아들이나 딸일 거예요. 자, 이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내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내가 도와주지 안 되면 그런 아들, 딸과 같이 반드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을 우리는 헌신 대상이라고 해요. 세상 속의 아들, 딸이죠. 저는 감히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몸과 마음, 영혼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몸, 마음, 영혼에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들. 뭐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았건, 뭐 또는 뭐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건, 어쨌든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막 도와줍니다. 내 아들, 딸이죠. 우리 이경수 선생님은 보니까 이제 아마 신앙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 느낌상 자, 종교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들, 딸이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시선이 갔다 그러면 한 2-3년 안에 2년? 저는 이제 그 자신과 우리 자녀, 남편에 이렇게 초점이 더 모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온전히 치유되고 또 그 치유의 힘으로 네. 자녀와 남편에게 이제 가까이 가족 그 도시 대상을 고민을 더 해봐요. 확장시켜 봐봐요. 이 세상 속에 분명히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자, 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까? 어떤 사람? 네.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 대상이 명확하면은 하고자 하는 일도 명확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현실대상에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어디에든 제가 달려가요. 그래서 매주 부산에 가고요. 뭐 군포, 뭐 오늘 동탄, 뭐 앞으로도 뭐 어디로 갈지 모르죠. 뭐 청안, 뭐 대전, 저는 전국구죠, 전국구. 근데 저는 그게 이거 자, 헌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럼 그 헌신 대상한테 어떤 임무와 사명을 시켜날 것인가? 그러니까 임무 사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독립투사들의 임무 사명은 뭐였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활동을 한 거잖아요.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지는 게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이동국을 총살로 죽이는 게 사명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헌신 대상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기적적인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답게.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자기답게 정말 위대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나는 누구이냐?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이냐? 그들에게 어떤 임무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 요걸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에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정체성과 영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사명과 비전도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기적적인 치유와 혁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것처럼 이 치유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 비전이 이루어져요. 사명을 실현하는 결과물이 바로 이제 비전이다. 이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명을 실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명과 비전은 연결되어 있는 한 묶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신념을 보겠습니다. 가치와 신념. 그럼 나는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왜 비전과 사명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비전이 사명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이제 이 가치나 신념은 좀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이제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보리가 보리밭에 피어나듯이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리가 보리밭에 피어나면 보리가 되지만은 배추밭에 피어나면은 잡초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은 이경규 선생님 삶을 살 수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은 잡초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똑같은 삶인데 이게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잡초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다운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참자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참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만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참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거죠. 참만남 심리 가족이 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평가 판단 없이, 자, 평가 판단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내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야기하더라도 존중받고 수용받고 위로받는 이제 그런 관계, 이게 이제 참만남 심리 가족이에요. 그 속에서 NLP 치료, 체면 치료, 심리 치료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삶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가치와 신념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비전, 사명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만의 그 가치와 신념 체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또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뭐냐면은, 그런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NLP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체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변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NLP 관련된 모든 걸 잘해야 돼. 체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심리 상담부터 교육부터 강의부터 저는 잘해야겠죠. 저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뭐 교육이랑 교육도 다 받아보고요. 뭐 책도 제가 수천 권 읽었죠.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겠죠. 뭐 자격증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격증을 땄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기술 능력 이제 발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비전 설명을 이루려면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와 학위도 취득해야 되고, 뭐 체면 치료사 같은 어떤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뭐 심리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그게 적합한 능력과 기술이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오늘의 계획이겠죠. 그럼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은 동탄에서 강의를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군포에서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은 부산,
일요일은 부천, 그리고 비어있는 경우는 계속 1대1 상담을 해요. 상담 치료.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들이 다 있죠. 그 외에도 뭐 제가 책을 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인가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 주변 요소, when, where, 또 whom. 예? 주변 요소에 대한 문제죠. 이게 쭉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일단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저의 경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동문 교수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속한 더 공동체 시스템을 연구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 이 화면 보세요. 교재에 안나왔습니다. 나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천만남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의 심신힐링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자, 미션을 수립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동의 동해의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보름달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유와 변화의 마법사입니다. 비전과 결국에 나의 역할, 정체에서 그리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천만남 치유사의 역할을 통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만남 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신념을 활용하도록 했죠. 자신의 비전과 미션의 표명하고 구축하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내가 이러한 비전과 삶에 집중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상처와 고통이 점철된 문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위대한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참자,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도움을 실현해야 하며 자기 도움이란 정체성과 가치관에 입각한 참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참자란 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한 참사랑이 가능해야 한다. 참만남, 자신에 대한 참사랑은 평가와 판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존중, 공감적인 이해라는 사랑이 깃든 참만남의 환경 속에서 나,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참만남 스피치 훈련, 치면치료, NLP 코칭, 심신면역 건강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활동 뒤에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자, 전략을 수립한다. 어떻게 미션을 달성할 것인가?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능력과 인지가 필요하냐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기적의 치면치유사, 혁명적인 NLP 변화 코치, 사랑의 참만남 촉진자, 그리고 심신통합 건강 코치로서의 능력과 인정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다. 그 다음 행동계획입니다. 자,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안은 뭐냐?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 계획은 아래 왔다. 나는 매일 감사 편지 또는 감사 일기를 쓴다. 나는 매일 NLP 마음 면역 글을 써서 SNS에 회원들과 공유한다. 나는 매일 자기 긍정 대화를 한다. 나는 매일 5분 이상 긍정문을 낭독한다. 나는 매일 체면 NLP 시각화를 한다. 나는 매일 사명선과 비전 로드맵을 점검하고 새벽 6시에 카톡방에 올린다. 나는 매일 비전 명상을 한다. 나는 생각과 행동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 치유와 변화 관련 책을 읽는다. 나는 매일 한 편 이상 치유 사례의 글을 쓴다. 나는 매일 NLP 관련 글을 한 편 이상 쓴다. 나는 매일 3회 이상 체면치료, 건강상담 또는 NLP 강의를 한다. 자, 환경적 맥락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비전과 미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이 실행되는 환경적 맥락은 지금 체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심신 면역 건강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SNS에 연결되어 있는 전국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쭉 이렇게 이제 문서로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은 비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겁니다.